내가 일본에 살았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였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는 집을 고를 것 같아. 내가 쉐어하우스에 있었잖아?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는 몇 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룸쉐어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골랐던 쉐어하우스는 좀 특별했어. 일단 사이즈부터가 100명이 같이 살아. 몇 명에서 만나서 그 안에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00명이 동시에 같이 지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꽤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어. 처음에 일본에서 살 때 집을 골라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쉐어하우스를 가려고 했단 말이야. 저렴하다는 건 물론 엄청난 장점인데 단점은 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엄청 고생한다. 이상한 집에 들어가면은 막 이도저도 못하고 몇 달 만에 옮겨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준비를 할 때 엄청 많이 알아봤었어. 그러다가 일본에서 쉐어하우스 회사 중에서 유명한 데를 몇 군데 있거든? 오크하우스를 보게 된 거야. 내가 집을 고를 때 깔끔하고 약간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들은 역시 저렴하긴 해. 도쿄 엄청 근처에 있어도 월에 한 30만원, 40만원 하는 저렴한 집들도 있고 대신에 뭐 방이 좁아도 쉐어하우스니까 라는 느낌으로 지낼 만한 그런 데가 있긴 있었는데 도쿄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곳에 특이한 형태의 쉐어하우스가 있는 거야. 찾아봤더니 건물이 나와. 보통은 집 한 채를 한다거나 한 층을 쉐어하우스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클릭하자마자 건물 한 채가 그냥 나오는 거야. 5층짜리 건물이. 이 건물 되게 특이한 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지.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쉐어하우스보다는 쉐어 빌딩에 가까운데 100명 정도 산다면? 그치. 나도 처음에는 쉐어하우스를 알아봤다가 그건 그냥 하나의 빌딩 자체가 쉐어하우스 건물인 거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는 좀 좁은 편이잖아. 근데 여기는 건물 하나를 다 쓰니까 쉐어하우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 일단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학교 교실 정도 되는 사이즈가 카페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 음식을 조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그 카페의 2배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물론 각자 준비해서 각자 먹긴 하지만 일단은 만나게 되잖아. 그런 부분은 되게 좀 특이했었고 다른 시설로는 독서실, 건물이 지하가 있어서 지하로 가면은 피트니스 센터처럼 뭐 기구들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달려있는 시네마룸도 뭐 작게 돼 있고 샤워는 공용으로 해야 되니까 샤워실도 있고 내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욕탕이 있었어. 한 10명 정도 쓸 수 있는 사이즈거든. 뭐 웬만한 사람들이 뭐 동시에 가지 않는 이상은 꽤 널널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단점은 이 목욕탕을 남자랑 여자가 같이 써. 물론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시설들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긴 했었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하게 됐던 포인트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도쿄는 도쿄지만 네. 도쿄 중심가에서 너무 멀어. 세이부 신주쿠선을 타고 신주쿠에서 한 30분 정도? 그것도 급행을 타야지 30분 정도 걸리고 여기에 내려서 15분을 걸어야지 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2번째로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 아까 그냥 조그만 쉐어하우스들은 막 20만원, 30만원 이런 집들도 있다고 했었잖아. 여기는 쉐어하우스라서 사실상 내 방은 3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5만원 정도 해. 이걸 이 돈 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 하지만 내가 좀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내 시간을 조금 더 써가지고 좋은 집에 살자라는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실제로 그 쉐어하우스에 살아보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야. 동시에 100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거기에 일본인들은 3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외국인인 거지. 그 중에서도 서양권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랑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잖아? 포켓몬 트레이너 마냥 맞췄기 때문에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는 거야, 계속. 크게 막 대화를 하는 건 아닌데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기 전까지는 꽤나 샤이한 성격의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막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 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해주지. 그 안에서도 약간은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말을 걸어준단 말이야, 계속. 그거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방 밖을 안 나가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었어. 주방 같은 데서 밥을 먹으면 무조건 사람들이랑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지냈던 게 어느 정도는 약간 성격 개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 인싸들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인싸가 되는 느낌으로. 조금은 동화가 되는 느낌이 아. 있었지. 아까 소개할 때 목욕탕이 있었다 그랬잖아. 원래도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일본 갈 때도 막 온천 여행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집 안에 대중목욕탕처럼 목욕탕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목욕을 해도 부담이 되는 게 아예 없는 거야. 심지어 집에서 내려오면은 바로잖아? 그러니까 뭐 그날에 할 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목욕탕 내려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몸 데워놓고 다시 올라가서 잠을 자는 거야. 이 생활이 내가 1년 동안 그걸 반복을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었어. 딱 한 번 가봤잖아, 내가. 정말 부러웠었던 거는 집에 목욕탕이 있잖아. 와,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진짜. 우리 집은 월세가 비슷하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일본인들이 집에다가 욕조 같은 거 두고 물 채운 다음에 그 물을 계속 데펴서 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정도까지 매일 저녁에 목욕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는 나 한국 가면은 욕조 하나 사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았던 점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이벤트를 해도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할로윈을 한다거나 뭐 칠석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누구 생일이니까 누구 기념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파티를 막 열어. 그리고 나서 공고에다 붙여놓는 거야. 파티 있으니까 참가해주세요 이렇게. 특이했던 것들은 타코 파티라 그래서 이제 타코야끼를 만드는 판 같은 거를 가져와서 여러 명이 모여서 타코야끼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노는 거야 그냥. 그 중에서는 나도 약간 참여해서 했던 거는 한국 음식 파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난 요리를 못하니까 이제 한인타운 가서 먹을 거 이만큼 사와서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 거기에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밥 먹으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중에 밥 먹을 때 만나서도 뭐 지난번에 파티는 어땠는데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되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파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새해가 되는 그 전날 12월 31일에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홍백가합전을 모여서 본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가 이런 게 약간 일본식 연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만족했던 모임이었어. 그리고 홍백가합전 다 보다가 이제 1월 1일 땡 치면은 쉐어하우스 앞에 신사가 하나 있었거든. 우르르 나가가지고 참배하고 오고 그런 것도 해보고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작은 쉐어하우스에서 몇 명 있었으면은 내가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들이 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내가 갔던 데가 그래도 조금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항상은 해. 다만 이제 도쿄에서 너무 먼 거리와 약간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의 비싼 가격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엄청 만족한 공간이었었거든. 물론 거기서 10년, 20년 살라고 하면은 그건 내 집이 아닌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한 달 혹은 뭐 1년 이 정도는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머문다 라는 거는 나는 강력하게 추천할 것 같아.